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31년 만에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KTX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문제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내 이동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인천에선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가 바뀌면서 재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생기고 방위식 명칭은 사라지는데요. 제3연륙교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발 KTX가 달릴 예정이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현재 인천의 행정체제는 2개군 8개구. 오는 7월부터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재물포구가 되고 중구 영종 지역은 영종구,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구가 됩니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행정체제를 바꾸는 건데 이는 31년 만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방위식 명칭도 사라집니다. 이제 2군 9구 체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을 혁신적으로 실용적으로 바꾸는 바로 인천시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방위 명칭 구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인천시가 된다는 것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교통정책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서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4월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 무임 교통카드인 아이 실버 패스를 도입하는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인천도 KTX 시대가 열립니다.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지나 경부선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송도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금년의 하반기에는 인천발 KTX가 드디어 개통이 됩니다. 이제 인천에서 더울이나 광명을 가지 않고 전국의 주요 도시를 1시간, 2시간대에 가는 시대가 바로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천원 정책을 더 확대해 천원 복비 사업과 천원 세탁소 사업을 새로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최대 30만 원까지 주택 중개 보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선 작업복을 1,000원에 세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실질적인 이동권 회복과 전 국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연륙교는 전 국민 무료도로가 아닌 제한적 무료도로로 운영되는 건 영종 주민이 지난 20여 년간 겪어온 구조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미완의 개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산정과 손실보전 구조 전반에 대한 감사, 통합체산제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올해를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전환의 해로 정하고 미래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해양도시 특화 전략 등이 주요 연구 과제입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실국과 정책협력 책임연구부서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인천정책 캠퍼스도 운영합니다. 최계훈 인천연구원장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연구와 시민이 체감하는 실천적 정책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늘 그렇듯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올해 일성은 조니 구동.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인천교육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조니 구동의 마음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올해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초중 고교의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학교 현장 지원 100대 과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 등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교원, 한시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운영비와 유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도 만듭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합니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동적 배움을 위한 인천형 AI 교육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정규 수업 중에 기초학력 교실에서 맞춤 지도를 진행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이 원학급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담임교사와 지속적으로 지도 방법을 공유해 학생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또한 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중심으로 방학 중 대면 학습 캠프를 신규 운영합니다. 일반 학교형과 원도심형, 농어촌 소규모 학교형 등 유형별로 운영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중 2, 3주간 집중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이 올해 활동하게 되는 농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17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는데 청년 스마트 농업, 귀농 귀촌, 치유 농업 등 모두 7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청년 스마트 농업 과정의 참여 연령이 기존 만 39세에서 만 49세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운영되는 강화군 농업 아카데미는 농업기술 기초 이론부터 전문 기술까지 교육하는 평생 학습 과정으로 농업인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수도권 외곽의 정체와 양극화가 굳어진 2025년을 지나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0%대 감소, 서울은 40% 이상 감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2026년은 17만 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이 한 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8%가 감소합니다. 당장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이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엇보다 커지는 건 전월세 부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가로막으면서 신축 입주단지 물량은 전세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2+2 계약갱신을 이어가며 집을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게 되고 전세 대출은 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아마 전세 난, 그러니까 매물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전세 난이 2026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확대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입주까지의 시차 때문에 향후 3, 4년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와 유동성,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의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이 60대에서 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했습니다.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성별과 취업 여부, 신체 건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연구원 정혜은 연구위원은 외로움은 고령자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카페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페 외벽과 출입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올해 인천항 크루즈가 64항차로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발 크루즈가 우리나라를 대거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 입항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올해 인천항 크루즈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 크루즈는 지난해 32항차에서 올해 64항차로 늘어나면서 여객수도 79,455명에서 약 19만 명으로 급증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국발 크루즈들의 인천항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인천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톤당 11만 6천 원인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자협의체를 통해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장 정비나 가동 중지 등의 경우에만 직매립이 허용되는데요.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은 그동안의 인상폭을 뛰어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라며 올해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조정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동안의 10%에서 20% 선이 아닌 50%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17만 5,282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통합 문화 이용권 이용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가 도서, 영화 등 기초 문화 분야에 집중되면서 공연, 전시 등 순수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문화 이용권 취약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지난해 인천 지역 문화누리카드 이용 건수를 보면 도서가 27만 9,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가 21만 3,57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두 분야 이용 건수만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공연은 4,496건, 전시는 961건에 그치는 등 순수문화예술 분야 이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문화 누리카드 소비가 도서, 영화 등 기초문화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김포까지 이어지는 계양천이 있습니다. 많은 서구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산책로가 끊겨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흐르는 계양천입니다. 당하동에서 시작해 원당동까지 1.5km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산책로 종점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계양천을 따라 조성돼 있는 산책로를 걸어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산책로가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흐르는 계양천은 곧장 김포의 계양천으로 합류해 흐르는데 원당교 교각으로 인해 산책로 중간이 끊긴 겁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길이 끊긴 지점부터는 도로로 올라가거나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끊겨서 지금 못 나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돼서 저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라갔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돌는 길이 또 끊기고. 이런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 공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인천 서구 지역의 약 70m. 인천시가 2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두 경계 구간을 잇게 됩니다. 산책로 공사가 완공되면 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에서 예산이 세우기 어려웠는데 시 예산을 좀 받아와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이제 김포와 단절된 구간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는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면 11월에는 완공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사람들이 해변을 걸으면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개의 행동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하대 해양동물학 연구실 연구팀은 사람이 달랑개의 굴 위를 밟고 지나갔을 때 달랑개가 굴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고 표면 활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달랑개가 경계 행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달랑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로 우리나라 모래 해변에서 굴을 만들어 서식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김태원 교수는 해변 맨발 걷기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맨발 걷기와 관련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영종도와 옹진 두 지역의 물 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사업소를 신설해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선 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영종, 옹진 수도사업소는 관리팀과 급수팀, 시설팀, 마을 수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섬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사업소를 찾아 멀리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십 년 전 미추홀구의 모습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졌거나 크게 달라진 공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록 전시 현장에 NIB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 인천을 대표했던 체육시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혔던 선인체육관입니다.
지난 2013년 철거돼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사진 속에는 그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일대의 옛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거리의 윤곽만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미추홀구의 옛 풍경을 담은 사진들. 주민들은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며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화곡동 쪽에 살았는데 화곡동 근처에 이제 또 인하대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인하대학교 후문 쪽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색다르고. 현재는 옛 시민회관 쉼터로 불리는 이 자리. 사진 속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시민회관 건물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개막까지 400여일 남았다는 전광판 숫자는 사진이 찍힌 시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화 23동 주민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인 미추홀구 과거와 현재 그 변화의 모습 전시입니다. 미추홀구 토박이 사진작가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사진에 담아온 미추홀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 변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담은 사진이에요. 70년대부터 기록 사진을 남겼어요. 현재까지.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서구가 올해 구 명칭 변경을 앞두고 서구 이름으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신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신년 음악회는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과 예술단 등이 공연에 참여하고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무대에 오릅니다. 서구는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되고 서구는 서해구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옹진군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신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신도 평화대교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북도면 지역의 개인 택시 2대를 신규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면허 신청일 현재 사후구역 안에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운수 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며 2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